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이혼했어요 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들. 하지만 허상일 뿐이다. 그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지옥 같았어요. 굳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있죠. 침대에 둘이가 나란히 누워있는 게 보이는. 센띠나 별난띠를 가지면 여자를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시는데 이혼을 요구해도 적반하장식으로 칼을 들고 때린다. 차도 갖다 받자, 돈도 갖다 받자. 빚마저 수천만 원이 되는 시할머니 조상이 너 아니면 안 되겠다. 기껏 이혼해놓고 2년 만에 재결합 시켜달라고. 2, 3년 해보다 보면 쇼부가 나거든요. 남자 속고 된장, 닭 뒷다리 잘 살아요. 제 남편 고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냥 못 만나게 해주세요. 피를 받아가지고 묻히면 결국은 이혼하고 싶어지게 돼 있잖아요. 고춘자를 찾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스터리 서클을 주목하라. 무당들의 특별한 솔루션이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최근에 방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아니 무슨 이혼한 부부들이 TV에 다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담한 이야기로 방송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겠냐. 맞아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이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 두 번째는 이혼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오점까지 다 끌어안고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제가 본 분은 여자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시는데 아내는 이제 이혼을 망설이면서 바람기만 잡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남편 사주에 도화살, 화개살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바람기가 좀 많으셨던 것 많으신 같아요. 집안이고. 그래서 흰 속옷에다가 네. 상간녀 얼굴을 되게 못나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혼을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여자가 또 워낙에 남편을 좋아해요. 제가 본 분은 남편의 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계속 사소한 걸로 다투게 돼서 네네. 이혼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살아있는 사람도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키 재기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를 하는데 똑같이 조상에서도 양가 집안의 합의가 안 붙고 예. 자리 싸움을 하고 예, 서로 예. 코를 드는 그래, 상황이면 맞아요. 우리가 우습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탐꾼 여탐을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아내분한테 남편이 180도가 바뀌어서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다고 연락이 예. 왔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혼인 전에 네네. 예탐 의식이나 예. 여탐 같은 의식을 진행했던 이유가 네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부부는 부부에게 안 좋은 살이란 사람 다 끼어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조상의 합의가 들어서 인간끼리는 미워서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왠지 모르게 자는 모습이 그럼요. 측은하고 측은하고. 밥 먹을 때도 측은하고 얄밉다가도 또 측은하고 이래서 이혼을 망설이고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조상이 바람까지 막아줄 때도 있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려는 찰나에 아내한테 딱 걸린 거야. 이 남편은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거라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그러면요. 거야. 그 신랑 팬티도 못 벗었다. 바람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니한테 잡혔는데 그런데 아내가 안 믿어주는 거야. 아무래도 그 여자가 삐겠지. 너그 신랑이 벗은 게 아니다. 뭐 정말.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양가의 불사조상이 부부를 꽉 붙들고 있어서 절대 이혼까지 못 가는 이 부부였어요. 네. 이제 그래서 두 내외에 잘 다일러서 보냈습니다. 만약 이혼이 망설여지고 다시 잘 살고 싶다면 고춘자를 찾아오십시오. 꽃보살입니다. 저희들한테 오세요. 이혼을 막는 건 어떤 비방이나 뭐 굿보다 당사자의 노력 없이는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신랑은 그래도 아내랑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도 덮고 살겠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자꾸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잤다. 그렇죠. 바람을 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억을 좀 없애주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방이나
굿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비방이나 굿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기억을 지우면 세월이 약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방을 잘해도 본인이 꼭 이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아니면 전 배우자와는 더 이상 얽혀서 절대 좋을 일이 없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이혼 남녀가 해야만 하는 영적 의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서 소송까지 했는데 끝까지 미련을 못 버려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도장도 찍었고 부부의 합도 안 맞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미련을 접으라 했죠. 제가 본 분은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중인데, 여자는 재물이 없는 사주고 남자는 재물이 넘치는 사주여서 이혼하면 여자는 생활이 굉장히 공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했는데 남편한테 서방님, 내방님, 니방님, 오방님, 하방님 하고 아리가또를 하랬어. 그랬더니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사이가 뭐 좋아졌다고. 잘 됐네. 근데 그게 오히려 난 거지. 그렇죠. 우리가 붙여줄 수 있는 거는 붙여주는데 그럼요. 아닌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바람만 안 나면 웬만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배우자에게 미련도 부부에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는 목적도 소송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혼 소송은 사실 관제의 일종이잖아요. 관제 굿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굿은 부부 한쪽을 힘들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잘 이게 진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해주는 무당 선생님조차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대놓고 너네 갈라서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주를 보면 그런 경우에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또 관제굿은 내가 운이 좋아야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운으로 신령님의 원력을 받아서 뭐 산재를 지낸다든지 나를 도운 사람 만나서 좋은 재판이 이루어져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기인부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혼 소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의 지난 삶을 판결하는 거잖아요. 무당이 부부에게 자문을 해주거나 영적 의식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소송에서 질 확률도 있으니까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께서는 그럼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부부 사주에 이혼수가 들어있는데 그 시기에 주말 부부나 갈라서거나 둘 중 하나는 다치거나 죽기도 해요. 그래서 무당이 이혼수를 말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저는 이 이혼을 12번도 더 했어야 할 부부인데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부부 사주로만 보면 뭐 원진이다, 상충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껴 있었고, 심지어 아내와 남편이 성격이나 성향조차 어떤 합도 맞지가 않은데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할 팔잘도 안 되고 아내 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내분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 때문에 참고 버틴 건데 결국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아내분이 상담을 저한테 하러 오셨어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내가 다 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샷다며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기는 또 발랑기라 누가 돈 된다면 투자 같은 거 하고 왜 주식 같은 거 하고 코인 같은 것도 하고 빌리고 빚을 내고 해서 그 빚마저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부 사주를 보니까 아내는 평생을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가 들어있었고, 남편은 정말 편하게 놀고 먹는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수가 된다는 그 해에는 이런 문제가 다 터지면서 그게 이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상대를 먹여 살릴 사주면 결국은 이혼하고 싶어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언니인데 남자를 먹여 살려야 할 특이한 사주였어요. 남자를 길을 꺾는다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분이 일이 잘 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가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실제로 아이 둘이 있었던 돌신남이었고, 심지어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결국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편하게 살기는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가정에 헌신한 남편을 두고 외도남에게 모든 생활비를 퍼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아내가
백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결혼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여지껏 빤스 한 장 빨아준 적이 없고 밥 한 술 제대로 올려준 적이 없고 전부 다 남 밑으로 다 갖다 퍼 나른 거야. 결국은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이혼하는 조건이 애를 내가 키우는 대신 차, 집 2채, 땅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다 주는 조건이고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가게 하나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 조건으로 이혼을 세상에. 해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참 인간이 이 정도로 쓰레기면 아무리 무속적으로 좋은 비방책을 그쵸. 선사한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진짜. 정신 차리게 네네. 나간 거지. 제가 본 분은 남편이 365일 외도를 하는데 이혼 얘기만 나오면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때린다는 거죠. 자식들도 다 이혼하라고 그 공포스러운 계속 권유를 하는 네. 거예요. 이혼을 이분이 안 하면 예. 그 남자는 살인자가 되고 이 여자는 그 남자 손에서 칼을 죽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부 인연이 아니었던 결국에 조상을 갈라놓으면 입을 구슬하면 이혼이 된다잖아. 남자 속옷, 된장, 닭 뒷다리 2개, 쥐꼬리가 필요해요. 구슬 한지 얼마 안 돼서 순수히 이혼을 해줬고 남자가 그 이혼서를 먼저 받아가 도장을 다 찍어놓고 이 여자는 얼마나 몸소리가 나면 나오자마자 그럼요. 바로 동사무소에 갖다 네. 놓는데 서류를 바로 갖다 놓는데 해주고 약이 오르는 거지 이제. 왜 찍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보고 그러더래 전화로 네 어대가 굳했지 나를 귀신을 뒤집어시켜 내가 미친놈이 정신없이 거길 왜 갔으며 왜 도장을 찍은 줄 모른다 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간절하면은 그런 기적도 일어날 거고 맞아. 그건 진짜 기적이다. 진짜 저도 옛날에 이제 노만신 이제 어르신들께 들었던 이제 비방이었는데 뱀의 머리를 잘라갖고 나오는 피를 죽통에다가 받아가지고 배우자가 쓰던 물건이나 옷 이런 데다 묻히면 묻혀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거나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비방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타 행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미 이혼을 하고 무당을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본 여인은 기껏 이혼해놓고 2년 만에 남편과 재결합 시켜달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했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워 보고 싶고 근데 제가 볼 때 침대에 둘이가 나란히 누워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결합 구술했어요. 그랬는데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잘 되셨다.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고부 갈등처럼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는데 둘 다 조금의 미련이라도 남아 있으면 재결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사자들이 재결합을 원하는데 반대한 적이 있어요. 재혼하면 또 헤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든 그 기주든 한 3~4번을 실패를 봐야 되는 사주를 타고났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단지까지 모셨고 신바람도 강하게 불었던 집안이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결합은 정말 제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합이 안 맞아도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 신부가 상담을 한번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신랑이 돈도 없고 문제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이 결혼을 좀 미루면 어떻겠나, 조금 더 연애를 더 오래 해봐라. 그런데 그 콩깍지라는 게 시니까 우리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결혼을 결국 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안 좋은 습성이나 때리는 습성, 일은 없이 돈을 쓰는 습성, 노름하는 습성이 다 보였던 거죠. 근데 아기를 가졌으니 그 아기를 놔야 되잖아요. 놓고 나서도 안 바뀌니까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했더니 이혼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혼을 결혼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했듯이 이혼을 하고 그런 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정짓고 얘기했죠. 재결합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서 정말 소신껏 네 인생을 살라고. 네.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온 부부나 결혼 직전에 있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도화살, 화개살, 회양살, 기문관살, 남자는
주색 바람이 든 사람 이런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결국 백년해로를 못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고 싶거나 결혼할 분들은 무당에게 상담을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대비해서 비방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보통 여자들은 조금 센 띠나 별난 띠를 가지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범띠라든지 뭐 재주가 많은 닭띠라든지 아니면 뱀띠라든지 말띠라든지 하면 세다고 하잖아요. 이 띠들은 팔자가 세서 배우자와 이혼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요. 그리고 범띠나 토끼띠, 용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밖으로 다니는 습성들이 있어서 집에 있지 못하고 자꾸 다니시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서클에도 용띠 남자 하나가 있잖아요. 윤도령 선생 조심하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볼 게 없는데 뭘 따요? 용띠도 용띠 나름이에요. 나름이에요. 그런데 굿을 하지 않아도 비방만으로도 부부 관계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부의 잠자리가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을 때 영적인 문제로 배우자가 변했을 때 패백할 때 사용하는 기러기 인형 한 쌍과 부부의 속옷, 풀로 만든 왕골 껍데기 비방을 하는데 이 비방으로 이혼 문턱까지 간 부부도 많이 살려냈습니다. 제가 본 여자분은 이미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이 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의 그 시할머니 조상이 내 새끼 불쌍해서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이제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성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조상의 기운이 안착이 되어야 전 남편 조상과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술도 많이 먹고 몸이 아픈 빙의 증상을 보였던 여성분이 상담을 왔는데 이분은 이혼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영가가 따라다니는 거야. 자식도 있었고 사주에 있던 김운간살의 이 영향이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아버지 영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 영가를 퇴마를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재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 배우자의 조상이 앞을 막고 있지 않은지. 앞을 막고 있다는 뜻은요. 어쨌든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집 며느리인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영가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앞을 막아서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댁의 단지를 모시고 있던 상황에 이혼을 하면 꼭 필요한 영적 의식이 하나 있어요. 단지를 분리하는 의식인데 더 이상 그 집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를 모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조상탈이 나지 않으려면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뒷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끔 황당한 걸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맞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이상한 거. 거시기 모시기. 가끔 사연을 들어보면 아우 진짜 막 잘라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기도 해요. 제 남편 고자로 만들어주세요. 다리 부러뜨려서 그년 못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속적인 복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참 어안이 벙벙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과 집착을 끊임없이 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잠자리를 얼마나 많이 하냐부터 시작해서 출장은 몇 명이 갔냐, 남자는 몇 명이냐, 여자 껴있냐 안 껴있냐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한 3-4번 많으면 5번, 6번 이렇게 전화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보이긴 보여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인지 생김새 생김새 어떤지 예.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우리가 좀 걸릴 건 거르잖아요. 네네. 부담들도 조심해야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속의 조언을 참고만 하시되 너무 맹심하지는 않으셨으면 맞아요.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못 살 정도라서 이혼에 대한 결정이 확고하시다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려도 사실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혼이란 문제는 당사자도 힘들고 결정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우리한테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진짜 맞아요. 다음 주 울어야 돼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 이러더라고요. 딱 5년만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영원할 수 없는 시간. 빌면서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외로이 외치는 간절한 소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계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는 엄마한테 있을 거라고 끝까지 안 가려고. 얼마나 울고 발버둥을 치고. 자수성에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도 의문인 거고. 또 남편분이 정말 자다가 거짓말처럼 아침에 물 일어났어요. 내가 겪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슬프더라고요. 하늘도 울고 땅도 그러면 정말 가슴 다음 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